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30일 낮 12시 8분입니다.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가장 용감한 발언을 했습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계획을 묻는 일본 NHK 기자에게 답변을 하면서 한일 외교에 접근할 때 실용주의, 실사구시에 입각해서 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했어요.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 여기는 뭐냐? 한일 관계는 거의 파탄이 나고 이제는 큰 소리 치는 것은 일본 정부고, 문재인 정권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정상회담 좀 해달라고 액을 하는 꼴이 되고, 한미일 관계도 나빠지고, 미국은 한국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일본 편을 들고 이런 꼴이 났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원인이 이념 편향적이라는 말은 좌익적 사고에 기초해가지고 외교를 하니까 이렇게 된 거고, 죽창가를 불렀다는 말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뜻이죠. 시대착오. 죽창가는 동학난 때 일어난, 요새는 동학난이라고 그러지 않고 농민 혁명운동 이렇게 부르는데, 그 시절의 의식으로 한일 관계를 이끌고 가다가 특히 여기에 김명수의 대법원이 가세를 해가지고 징용공 배상 판결을 내리니까 이거는 국제법에도 위반되고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위반된다 해가지고 대한민국 외교가 설 자리가 없는, 이게 바로 이념 편향적 죽창가 부른 외교 문제인데, 이걸 일본 기자가 묻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김어준, 이 죽창가를 불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국이죠. 그런데 김어준 TBS 라디오 아직도 하는 모양이죠.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진행하다가 이 논평을 했는데 이 사람은 또 결정적인 실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일본 거구와 결을 같이 하는 시각 아닌가라고 했어요. 아니, 윤석열 전 총장이 일본 거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일본 거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김어준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해야 될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능숙하지 않았다거나 정책이 없고 추상적 발언만 했다는 지적들이 있다. 정치인으로 첫 무대니만큼 그런 점도 있었을 것이다. 제가 주목한 대목은 한일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NHK 기자의 예상된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일본 기자에게 한일 관계 경색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있다고 답을 한 것이다.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판결을 빌미 삼은 일본의 경제 도발을 전 국민 불매 운동과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독립으로 이겨낸 현재 상황을 우리 정부 때문에 망쳤다고 말하는 것이다. 일본 거구와 결을 같이 하는 시각 아닌가. 이 대목이 저는 턱 목에 걸린다. 바로 이런 시각이, 이 김어준의 이런 시각이 바로 반일 종족주의죠. 우리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국제법에도 맞지 않고 과거 우리나라 정부의 기존 태도에도 맞지 않고 해서 도저히 일본과 상대할 수 있는 법적 논리를 갖출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일본과 상대하는데 대한민국이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버렸다. 특히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일본과 대결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 김어준 씨의 논리는 일본은 무조건 나쁘고 문재인 정권은 무조건 좋다, 선이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권 편 안 들고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느냐? 그러니까 일본 거구다 이 말인데, 이 말을 잘했어요. 일본 거구와 결을 같이 하는 사람은 지금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딸이 어느 대학에 다녔느냐? 바로 일본의 거구 대학에 다녔어요. 언제 다니느냐? 일제시대에 다닌 게 아니고 자기 의지로 들어갔습니다. 국사관 대학이라고. 국사관 대학에서 편입해가지고 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뭐 아시아 관광하는 과를 선택을 했는데, 국사관 대학은 그 만든 사람들이 명치유신 이후에 조선 침략을 추진했던, 실시했던 극우 단체 사람들이 만든 대학입니다. 그 대학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지고 난 다음에는 이름을 바꿨어요. 메가드 사령부가 이 국사관이란 이 이름은 군국주의적이다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다가 나중에 다시 찾았습니다. 그 대학에 왜 갑니까? 아니, 반일 대통령 딸이 극우 대학이 만든, 극우 세력이 만든, 그것도 다른 극우도 아니고 조선 침략 인맥이 만든 대학에 가서 그 교과는 또 들어보면은 천황에게 충성하지 않은 그런 교과로 차 있습니다. 근학 이념이 그런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세력의 논리대로 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극우입니다. 일본 극우예요. 일본 극우와 결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토착 외구가 어디 있습니까? 토착 외구. 이해찬 씨는 토착 외구를 자꾸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을 토착 외구라고 했는데, 그들이 말한 토착 외구의 기준 뭡니까? 뭐 일본 대사관이 주최한 행사에 참여하면은 토착 외구다. 나경원 전 의원이 많이 피해를 봤는데, 문재인이 토착 외구 아닙니까? 아니, 왜 보낼 데가 없어가지고 하필 조선 침략 인맥이 만든 극우 대학에 왜 딸을 보냅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일본의 아주 보수적 인사입니다. 인사도 저한테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내 딸이라도 거기는 안 보낸다. 보수적 시각으로 볼 때도 국사관 대학에는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씨를 일본 극우와 결을 같이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만드니까 제가 한마디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한일 관계는 지금 참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대 정부, 지금 문재인 정권처럼 일본에 굴욕적인 정권이 없습니다. 일본에. 오죽하면 정세균 전 총리가 실토를 했잖아요. 정상회담 해달라고 해도 안 만나준다. 그러니까 도쿄올림픽 보이콧 하자. 이거 정말 어떻습니까? 도쿄올림픽 성공해야 됩니다. 아니, 도쿄올림픽 참여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훈련하고 있는 스포츠 선수는 그냥 도구로 보입니까? 그 사람들이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서울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일본이 얼마나 도와주는지 압니까? 일본의 도움이 없었으면 서울올림픽이 테러 집단의 난장판으로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쿄올림픽에 불참하자는 이유가 너무나 비참합니다.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안 만나준다. 정상회담 안 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한 과거 어느 정권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토착 외구와 일본 극우와 결을 같이 하는 사람은 저 청와대에서 찾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